나는 어느 택배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역시 평소처럼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2층 아파트에 짐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별다를 일 없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손님의 이름은 야마구치 씨였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달려서 12층까지 갔습니다. 가벼운 짐이었기 때문에 그리 지치지 않았죠. 그리고 나는 무사히 짐을 야마구치 씨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 나는 무심코 야마구치 씨 옆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현관에는 벽보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다리가 좋지 않아져 쓰레기를 버리러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자친구를 보러 빨리 가고 싶었지만 곤란에 처한 사람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70세 정도의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나는 저 벽보를 봐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 고맙구만. 조금 준비를 할 테니까 이거라도 먹고 있어주게 라고 말하고 할아버지는 내게 과자를 몇 개 주셨습니다. 5분쯤 기다렸을까요? 할아버지는 작은 골판지 상자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검은 테이프로 꽉 닫혀 있어서 쓰레기 상자치고는 조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마중은 못 나갈 것 같아. 잘 부탁하네. 네, 안녕히 계세요. 상자가 꽤 무거웠기 때문에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습니다. 타고 나서도 내려놓고 있었지만 정말로 다리가 안 좋은 듯했고 꽤 좋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독하게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았을 때는 조금 낙심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제 곧 6층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하자마자 골판지 상자가 천장에 대단한 소리를 내며 부딪힌 것입니다. 갑자기 골판지 상자가 붕 떠올랐으니 나는 어이가 없어서 조금 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나는 바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만들어진 아령에 피아노 줄이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바로 12층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웃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와 못 만나겠구나. 이 과자는 어쩌지? 같이 묘하게 머릿속에 냉정한 생각들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미 아시겠지요? 할아버지는 하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목에 피아노 줄을 휘감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내가 아는 선배 한 명은 간호사로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선배가 담당하고 있던 환자 중 한 명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환자는 조금 나이 먹은 여성 말기암 환자였다고 한다.
간호사가 같은 병실의 환자와도 친하게 지냈던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불행히도 연고가 없는 환자였던 탓에 환자의 유품 정리는 선배가 맡았다고 한다. 그런데 선배가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 한 권의 공책을 발견했다. 별 생각 없이 후루룩 넘겨보니 일기였다. 매일 있었던 일이나 병원식의 메뉴,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의 메모 같은 시시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도중 선배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찾아냈다. 오늘은 간호사 X씨와 산책을 나갔었다. 언제나 상냥한 사람이다. 내 이야기도 자주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다. 분수가 너무나도 예뻤다. 선배는 가슴이 찡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의 내용을 보고 선배는 경악했다. 그전까지는 모두 검은색 볼펜으로 적혀있던 공책은 그 페이지만 붉고 파란색으로 써져 있었다. 글씨도 더러운 데다 크기마저 제각각으로 일관성이 없었다. X는 전부터 나를 싫어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요즘엔 너무 노골적이야. 주사는 일부러 아프게 놓고 몸을 씻겨줄 때도 난폭하다. 선배는 여기서부터 안색이 하얘지기 시작했다. 이젠 더 참을 수 없다. 약도 선생님 몰래 바꿔놓는 게 틀림없어. 나는 다 안다. 언제나 씩 웃으면서 비웃고 있지. 용서하지 않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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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다. 꼭 성공할 거야. 내일 해야지. 피를 뽑으러 왔을 때 목을 찔러서 그대로 죽일 거야. 이렇게 쓰기만 해도 기쁘네. 오늘은 편히 잘 수 있겠어. 선배는 겨우 같은 방의 동료와 환자들에게 동요를 숨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 후 어떻게 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지만 공책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침대 정리를 하던 동료가 침대와 벽틈 사이에서 가위를 찾아냈다. 다른 이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선배만 빼고. 선배는 진지하게 퇴직을 고려했지만 병원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방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부서를 넘겨서 병동 업무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당연히 선배는 그 환자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했고 전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었다. 오히려 그 환자가 자신에게만큼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했었다고 한다. 평소 원망을 사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선배는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무서워서 잠이 오지를 않는다고 한다.